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 강사 박세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짜가 8월 19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 광복절이었죠. 8.15였는데 그때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개학을 하고 학교로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위치가 지금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 학생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대치동 학생분들을 주로 더 많이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지방 분들도 방학 때 특히 이렇게 특강을 맞이해서 저하고 이제 얼굴을 만나게 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러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꼭 영어는 대치동이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말미쯤 가보시면 영어는 굳이 대치동이 아니어도 되겠고 대치동이 아니어도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학생분들이 대치동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대치동에 있기 전에 저기 지방 경상도에서도 이제 티칭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영어가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까지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영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점프가 필요할 때 오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에서 2로 가거나 아니면 2에서 1로 가거나 아니면 1인데 이걸 안정적인 1로 가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제가 수능 모의고사 등급만 얘기했을 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기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상을 고등학생만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점프가 필요한 단계에서 오시면은 정말 득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방에서 이미 1등급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안정적 1등급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대치동에 오셔서 그걸 확인받고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지방에도 정말 잘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있구나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말을 해요. 너는 학원 어디 다니니? 당연히 제가 모르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한테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정말 잘 배웠다고, 대치동 영어 강사님한테 칭찬받았다고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 배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 배웠다는 뜻은 뭐예요? 영어는 정말 대치동이 굳이 아니어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학원을 다 다녔던 이력이 있어요. 학원을 안 다녔던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니는 대신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부의 도움을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그래도 잘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하는 것은 그냥 비대치 내지는 그냥 비강남 또는 비서울이라고 그냥 다 이해를 해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꼭 굳이 서울이라고 해서 또 잘 이렇게 꼭 잘 만들어지고 하는 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비대치라고 하는 말을 또 이제 즐겨서 쓸 때가 있는데, 비대치는 그냥 대치동이 아닌 지역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뭐 전라도 광주에서 예전에 봤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오셨던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 케이스들 중에서도 정말 잘 배웠던 케이스들, 제가 정말 가르치면서도 제가 강조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답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여지없이 이미 안정된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느끼고 이제 또 배움이 있는 거죠. 영어는 굳이 대치동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치동에 남아 있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방에서 계실 때, 그러니까 비대치 지역에서 계셨을 때 점수를 잘 만들어서 여기 와서 이제 확인까지 받게 되셨는지를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단어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비대치 지역일 것 같아요. 내지는 이제 지방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독학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강을 볼 때라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어가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단어는 개수가 중요해요.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어는 고등학생 기준에 일주일이라고 하면, 다시 쓸게요. 자, 단어는 고등학생 기준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면, 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250에서 350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춰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저랑 처음 수업을 하시거나 영어가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이렇게 제가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학생분들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통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내지는 비대치 지역에서 이미 실력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미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존에 다녔던 학원의 케이스를 물어보면 이렇게 단어를 외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미비한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많은 지방 학생들을 만나 뵙지만 거기에서도 미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원 좀 아쉬운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100여 개나 아니면 100개도 채 되지 않는 양일 때 이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제가 정말 길게 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학생분들이 일주일에 100개는 충분히 외우시고요. 충분히 그 이상도 외우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그냥 학생 능력을 좀 일반화해서 말을 하면 고등학생분들이 250에서 350개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심지어 수업 바로 전날 벼락치기로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제가 그거를 종용하거나 제가 그거를 encourage 하지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250에서 350개 정도는 벼락치기로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단어가 어느 정도 쌓인다. 왜요? 잊혀지기도 하니까. 잊혀지는 걸 넘어서서 외우는 양이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씩 쌓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 그랬던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어가 강하더라. 근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리딩이 잘 되는 경우죠. 이거면 거의 영어의 본질을 다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어와 리딩 둘 다 영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수능 모의고사 쪽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리딩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올바른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이란 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문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구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문법도 리딩 문법을 중요시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하시면 중학생 때부터 내신부터 하는 문법이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비투용법인데 그 중에서 의무를 쓸 때 이런 식의 문법을 리딩 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딩 문법은 정말 문장의 오형식에 입각해서, 문장의 오형식은 하나의 도구죠. 이제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었을 때 문장을 기본 구조를 잘 끊어서 해석은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아직 2차 해석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1차 해석부터 먼저 하고 2차 해석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1차 해석, 단순 번역 과정이죠. 단순 번역이라도 제대로 되는가? 뭉뚱그려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가 아니고, 제대로 얘는 주어가 이거고 동사가 이겁니다. 얘는 지금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겠군요. 제가 이 부분은 해석이 너무 안 되면은 생략하고 일단 나머지 걸로 이 문장의 본질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뭉뚱그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잘 배운 학생들 뭐예요? 비대치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비대치 지역에서 이미 실력이 잘 쌓였던 학생들은 이 해석 과정도 잘 되고 있더라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많이 합니다. 자, 문장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자, 이건 어디서 끊어야 되는 겁니까? 크게 덩어리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좋은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수능 모의고사로 쳤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라면 내신에서도 어느 정도 등급을 따볼 수 있을 법하겠다. 아직 서술형 얘기는 안 했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가능성은 갖추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영어는 꼭 대치동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지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크만 해보시면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 정도의 공부량을 지금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이걸 해주는가?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이 정도의 커버를 쳐주는 건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좋은 학원, 나쁜 학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영어에서 가능성을 갖고 향상이란 걸 생각해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서 이제 개학이 돼서 다시 내신을 시작하는 기간에 왔는데요. 그래서 방학이 막 끝난 김에 또 방학 때 배웠던 여러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생각이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그리고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타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는 좋은 옵션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대치동 지역이요. 하지만 영어는 당연히 대치동에 좋은 강사님들 수업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대형 강사님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지역에서도 좋은 기관을 찾아가시면 기준이 있죠. 좋은 기관을 찾아가시면은 영어는 정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어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